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정보은닉과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와 객체인데요. 클래스는 왜 필요한지 계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기 이전의 프로그래밍 방법을 절차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C, 포트란, 베이직 등의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을 합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작업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방식인데요. 각 단계는 함수를 정의를 미리 해놓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호출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내용을 보면요. 절차 5가지가 있는데 절차 1은 자동차의 색상과 엔진 종류를 지정하는 거고요. 절차 2는 운전자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지정하는 겁니다. 3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거고요. 4는 장애물 감지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yes는 자동차 정지, no는 계속 운전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절차 5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를 하는 겁니다. 이 절차 5가지에 대한 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절차 1은 함수 1, 절차 2는 함수 2 이렇게 해서 5개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메인 프로그램에서 시작할 때 함수 1, 2, 3을 각각 불러와서 실행을 하고요. 함수 3에서 함수 4와 함수 5를 불러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지형 프로그램 방법은요, 단점이 있는데요. 코드의 재사용성이 떨어지고 유주보수가 어렵고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물론 클래스를 사용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들, 즉 데이터와 함수 또는 속성과 메소드 이렇게 동적인 거와 정적인 거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프로그램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현실 세계의 개념을 코드에 적용하는데 아주 직관적이고 유지보수가 쉬운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객체 3개가 있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내용을 객체 3개로 만들었습니다. 객체 1은 자동차, 객체 2는 엔진, 객체 3은 운전자고요. 정적인 건 데이터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컬러와 자동차에는 컬러 속성이 있고요. 엔진에는 종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운전자, 객체 3의 운전자는 이름과 면허번호라는 속성이 있고요. 또 자동차에는 메소드, 동적으로 움직이는 전진하기와 정지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객체 2의 엔진은 구동하기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객체 3에는 운전하기와 장애물 감지하기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객체는 현실 세계의 사물을 코드로 나타낸 건데요. 왼쪽 그림에서는 자동차, 엔진, 운전자가 객체가 되는 거고요. 속성은 객체가 가진 데이터, 즉 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색상, 운전자의 이름, 이게 속성이 되겠죠. 메소드는 객체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전에는 함수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적인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동, 이게 메소드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자동차와 관련된 실제 예를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예시에서 보면 자동차는 엔진 객체를 사용하며 움직이고요. 운전자는 자동차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의 장점은요,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이 높으며 확장성이 뛰어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 구조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오른쪽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객체는 두 개의 객체가 있고요. 각각의 객체는 자신의 데이터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메소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각 객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객체는 자동차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속성 또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를 제어하는 메소드, 예를 들어서 전진하기, 정지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인데요. 객체들은 서로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의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왼쪽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오른쪽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왼쪽에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전역 데이터가 3개가 있고요. 또 함수가 3개가 있습니다. 각 함수는 전역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각 함수 내에 지역 데이터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첫 번째 함수들이 전역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하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함수가 분리되어 있어서요. 관리가 어렵고 코드의 재사용성이 낮게 됩니다. 세 번째는 코드의 유지 보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오른쪽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역시 3개의 객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각 객체는 자신의 메소드와 속성이 있고요. 객체 간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특징으로 첫 번째는 데이터와 메소드가 하나의 객체로 묶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파이썬의 리스트를 통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리스트에 과일 3개를 fruit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제공하는 메소드 sort와 remove, reverse를 활용해서 프린트문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썬 리스트 객체는 항목을 원소로 가질 수 있고요. 리스트는 sort, remove, reverse처럼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들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입니다.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를 가진 요소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미 만들어진 메소드를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열 자료형은 문자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데요. 예제와 같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파이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oop.py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파이썬 파일에 객체 3개, obj 1, 2, 3가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 중에서 obj1은 obj2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obj1과 obj3는 상호작용을 2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요. 파이썬의 기본 클래스와 모듈과 클래스를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객체 지향이기 때문인데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 간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클래스는 왜 필요할까요? 계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계산기에 3을 입력하고 더하기를 입력한 후 4를 입력하면 결과가 7이 표시되고요. 두 번째 그림은 다시 플러스를 입력한 후 3을 입력하면 기존 결과값 7에 3을 더해서 10을 보여줍니다. 계산기는 이전에 계산한 결과값을 항상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지만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함수를 이용한 계산기 프로그램인데요. 리절트를 글로벌 변수로 설정을 했고요. 초기값은 0으로 줬습니다. 우리는 계산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요. add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인수는 num 변수를 썼습니다. 리절트라는 변수에 기존의 값을 유지한 값에 num을 더해서 다시 리절트에 저장을 한 후에 결과값을 리턴 시키는 건데요. 하단에 add 3을 집어넣으면 3이 num의 값이 돼요. 리절트 0에 num의 값 3을 더해서 3이 되겠죠. 그래서 반환해 가지고 3이 보이게 되고요. 사도 마찬가지로 되는데요. 리절트 값에 이미 3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num 값 4를 더해서 7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두 개의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함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절트를 1, 2로 나눠서 0으로 초기화했고요. 함수도 똑같은 내용을 add1을 복사해서 add2로 지정을 하고요. add1에서는 리절트 1변수를 사용을 하고요. add2에서는 리절트 2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거를 구분될 수 있게 다르게 표현해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두 개의 계산기니까요. add1에 대한 것과 add2에 대한 걸 똑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 결과가 오른쪽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만약에 2개의 계산기가 아니라 5개, 10개, 100개라면은 우리는 100개면은 리졸트도 100개를 만들고 함수도 10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클래스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요. 우리 2가지의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한 거고 하나는 메소드에 대한 걸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함수 정의의 첫 번째는 리졸트 값을 0으로 설정한 거고요. 똑같이 두 번째 add 메소드는 리졸트의 넘의 값을 합해서 저장을 하는 거 앞에 함수와 똑같이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캘큘레이터로 우리는 CAL1과 CAL2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고요.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각각 변수 2개에다가 저장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클래스 하나 갖다가 변수만 2개로 나눠서 해주면은 이게 객체가 되는 거죠. 변수가. 그래서 CAL1 객체와 CAL2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프린트문에서 CAL.add3, CAL1.add4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CAL2에 3을 집어넣고 CAL2에 7을 집어넣으면 누적해서 10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리졸트 변수를 100개의 계산기가 필요하면 100개가 필요하고요. 또 정의된 함수도 100개를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클래스는 한 번만 정의하고 이렇게 객체만 100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간단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거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오른쪽에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3가지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성, 그 다음에 확장성, 간편함이고요. 독립성은 CAL과 CAL2는 각각 계산기 객체로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고요. 확장성은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여러 개의 계산기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객체만 100개를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쉽게 변수를 100개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편함은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클래스를 사용하면 구조가 명확해지고 관리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하나를 고치게 되면 함수 안에 어떤 걸 하나를 고친다면 100개의 함수를 다 고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클래스는 수정해야 될 거를 클래스가 하나로 지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만든 객체는 그냥 놔두고 클래스에서 한 번만 수정을 해주면 나머지 객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사용해서 사칙 연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코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고 결과값을 리턴해서 보여주는 코드인데요. 함수들이 저녁에 흩어져 있어서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여러 가지 단점과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런 코드의 단점은 첫 번째로 함수 이름이 겹칠 수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기능을 반복해서 써야 할 때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커지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네 번째, 데이터와 기능이 따로 분리되어서 코드를 한데 묶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함수가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수정할 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사칙 연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정의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거를 메소드를 정의하고 결과값을 리턴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CALC 객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객체에서 메소드를 불러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를 사용하면 관련된 기능을 그룹으로 묶어서 코드를 더 정리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재사용도 간편하고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객체 지향에서 사용하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는 클래스의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지지만 각 객체는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과자 틀이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찍어낸 과자들은 객체가 됩니다. 클래스와 객체 간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요. 각 객체는 클래스에서 정의한 속성과 메소드를 공유하면서 고유한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이고 객체는 클래스에 의해 생성된 실체입니다. 클래스는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요.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로서 고유한 특성과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예제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고요. 객체에 대한 예제는 설계도로 만들어진 실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스턴스는 뭘까요? 인스턴스는 객체 중 특정한 클래스와 연결된 객체를 의미하는데요. 클래스 기반으로 메모리에 할당되어 실제 동작하는 것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클래스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클래스 안에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인데요. 즉 변수와 메소드예요. 변수는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된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 그러고요.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클래스의 멤버는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를 합쳐서 그룹으로 만들어진 것을 클래스의 멤버라고 하고요.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의 정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메소드는 객체의 동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파이썬에서 인스턴스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메소드 안에서 변수 이름 앞에 셀프 점을 붙이면 그리고 값을 저장하게 되면 바로
인스턴스 변수가 됩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카운트 클래스를 만드는 코드인데요. 첫 번째 라인은 클래스의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클래스 이름의 첫 글자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카운터의 C자가 대문자로 되어져 있죠. 클래스 본체는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이제 생성자와 메소드는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성자 메소드인데요. 생성자를 정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init 메소드를 쓰고요. 가로 안에 셀프를 반드시 써줍니다. 생성자 메소드에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메소드로 사용되고요.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init 메소드 이름은 앞뒤에 밑줄 2개를 추가를 해주는데요. 간단하게 던더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더 간단하게 그냥 init 메소드라고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항상 자신을 나타내는 셀프를 매개 변수로 포함을 합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생성자 내에서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이제 메소드를 정의하는 건데요. 인크리멘트에 대한 메소드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항상 셀프를 써주고요.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때도 셀프 점 변수를 변수 앞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도 카운트 변수를 0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 앞에 셀프 점이 붙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카운트 변수도 일씩 증가를 시켰는데 그 앞에 셀프 점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에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만들어진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의 맨 뒷부분에 소가로, 함수를 표시하는 소가로죠. 이 소가로를 붙여서 함수처럼 호출하면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된 객체는 객체명, 변수처럼 객체명을 써줘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의 멤버인 메소드와 그 다음에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객체인 메소드와 변수에는 객체 이름에 이름 뒤에 점을 붙여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객체의 인크리멘트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A.increment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카운트 변수 속성을 사용하려고 한다면요. A 객체에 사용하기 때문에 A.count로 해주시면 됩니다.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셀프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코드를 보시면은 A 객체의 인크리멘트 메소드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인크리멘트가 정의된 대로 가보면은 df 인크리멘트 그리고 인수로 셀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셀프가 바로 호출된 객체 A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self.count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A 객체의 카운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셀프 매개 변수는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 이름은 관례적으로 무조건 셀프를 사용하고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변수로 셀프가 있어야지만 객체 안에서 멤버인 변수와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셀프의 기능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객체가 메소드를 호출을 했는지 알려주는 객체 참조 기능이 있고요. 또 메소드는 자신이 속한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속성과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또 객체 간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객체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인스턴스 변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역 변수일까요? 지역 변수일까요? 인스턴스 변수는 앞에 셀프 점이 붙는데요. 생성자 안에서 인스턴스 변수가 생성되면 이 변수의 범위는 클래스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카운트 앞에 셀프라고 되어져 있고요. 인스턴스 변수가 생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카운트는 전역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제 1은 챗GPT로 함수를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예제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함수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챗GPT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반지 이름을 라디우스를 입력받아 원의 면적과 둘레를 구하는 파이썬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줘. 물론 이렇게 요구하면요. 하단 코드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컴퓨터 사양과 챗GPT 버전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함수를 사용하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고요. 클래스를 사용했으면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입력을 받아서 라디우스에 저장을 한 다음에 원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하고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수정을 하기 위해서 챗GPT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변경해줘. 물론 컴퓨터 사양과 챗GPT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결과값을 리턴 시켜 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도 되고요.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를 유지해 가지고 클래스까지 확인을 해 보려면은 지정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클래스의 생성자 이닛을 사용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챗GPT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변경하고 메소드로는 원의 넓이를 계산하여 반환하는 getArea와 원의 둘레를 계산하여 반환하는 getPerimeter를 사용한다 라고 요구를 하면요. 하단과 같이 이닛을 사용하지 않고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함수에서 사용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코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클래스의 생성자 이닛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건데요.
얼마나 간단하게 변환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챗GPT에게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변경해 줘.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요. 하단과 같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서클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생성자를 만든 다음에 메소드를 만들고 반지름을 입력받는 내용입니다. 이 코드는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우리가 만들어진 서클 클래스를 우리 소문자 서클 객체를 만들어서요. 이 서클에 대해 가지고 메소드 get area와 get perimeter를 각각 우리 area와 perimeter에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객체 지향 언어에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요구를 할 때도요. 이닛 생성자를 없이 한 것과 생성자를 이용한 것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요구해서 비교해 보시면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변할 때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은 걸 중간에 놓고 보시면요. 이 세 개를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쉽게 단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